잠을 잘 때 침을 흘리는 이유와 이를 멈추는 방법. 아기가 침을 흘리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 자신의 침 웅덩이에서 깨어나는 것은 불쾌한 데다가 당황스러울 수도 있죠. 특히 혼자 잠든 것이 아니라면요. 우리 모두는 가끔씩은 베개에 침을 흘립니다. 하지만 침을 과도하게 흘린다면 계속 시청하여 한 번에 완벽히 이를 방지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게시물 알림을 켜서 밝은 면과 함께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침 흘리기를 멈추는 법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왜 우리가 침을 흘리는지 알아봅시다. 잠에 들면 연하반사를 비롯한 우리의 얼굴 근육이 완전한 이완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잠을 잘 때 평화로운 모습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죠. 이완된 얼굴 근육으로 인해 입이 약간 벌어지게 되어 잠자는 동안 축적된 침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베개가 침으로 뒤덮이는 것이고요. 아이들이 항상 침을 흘리는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아기들은 잘 때나 깨어 있을 때나 얼굴 근육을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요. 침 흘리는 행동이 아기들에게 무해한 것이라면 성인도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기와 성인 모두 침을 과도하게 흘린다면 문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규칙적이고 과도하게 침이 흐른다면 건강상의 문제가 진행 중이거나 신체 기능 장애가 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심한 침 흘림 현상은 코막힘뿐만 아니라 신경장애의 징후일 수도 있어요. 뇌졸중 환자나 다발성 경화증 환자와 같은 병력이 있는 경우 더 자주 그리고 더 과도하게 침을 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인 문제로 침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7번. 수면 자세 바꾸기. 중력이 침을 입 밖으로 나와 베개 위로 떨어지게 하는 자세로 잠을 잔다면 다음 비법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옆으로 누워 자거나 엎드려서 자면 밤새 침을 흘릴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당연하게 들리겠지만 등을 대고 잠을 자면 침이 입안에 고여있게 되고 그러면 침을 흘리지 않게 되겠죠. 밤새도록 같은 자세로 잠을 자는데 어렵다면 베개 사이에 몸을 고정해 보세요. 한밤중에 몸을 뒤척이게 되거든 왜 등을 대고 자야 하는지 자신에게 상기시키세요. 기억하기 쉬운 주문을 만들어 놓는 것도 좋겠죠. 옆으로 자면 침 질질 또는 돌아 누우면 침이 돌아 나와 같은 것이요. 전문의는 아니지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6번. 침 흘림 방지 기구 사용하기. 맞습니다. 특수 침 흘림 방지 기구가 정말 존재합니다. 또한 정말 효과적이기도 해요. 치과 의사가 침 흘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구강에 적합한 기구를 권해줄 수 있습니다. 이 구강 기구는 혀를 제자리에 고정시키고 입을 다물고 잘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구강 기구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잠자는 동안 자신의 모습이 신경 쓰인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혼자 주무시거나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라면 아니면 침 흘리는 것이 너무 지긋지긋해서 무엇이든 시도할 준비가 되셨다면 좋은 선택 옵션이 되어줄 겁니다. 5번. 수면 무호흡증 확인하기. 수면 무호흡증은 잠자는 동안 정상적으로 호흡을 하지 않는 매우 심각한 장애입니다. 이 병을 앓게 되면 호흡이 얕아지고 밤새 여러 번 호흡이 끊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면이 중단되고 수면의 질이 낮아지면서 아침에 피곤함을 느끼고 온종일 졸음에 시달리게 됩니다. 수면 무호흡증을 알려주는 여러 지표가 있는데 침을 흘리는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침을 흘리지만 입안이 마른 상태로 깨어난다면 수면 무호흡증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의심되신다면 의사와 상담해보세요. 흡연, 비만과 같은 요인들이 수면 무호흡증을 비롯해 일반적인 호흡 관련 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고요. 4번. 복용하는 약이 원인인지 확인하기. 특정 약제 때문에 침을 흘리게 된다면 문제는 밤에 침을 삼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신체가 너무 많은 침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을 복용 중이라면 약의 부작용이 과도한 침 생산이 아닌지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일부 항생제와 항우울제는 과다 침 분비를 유발할 수 있고 과도한 침을 흘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작용에 침을 흘리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면 의사와 상담하여 과다 침 분비를 막을 수 있는 약을 처방받거나
현재 복용 중인 약을 다른 약으로 바꿔보세요. 3번. 머리 높이 하기. 그럼요. 물론입니다. 어려운 시기에는 머리를 꼿꼿이 들고 당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수면 자세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잠잘 때 머리 위치를 높이고 더 높은 베개를 이용하면 침을 흘리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베개를 부풀려 그 위에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베개를 바꾼 것이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목을 더 이상 지지해 줄 수 없는 베개를 바꿀 좋은 기회입니다. 머리를 꼿꼿하게 유지해주고 옆으로 눕거나 엎드리는 것을 방지해주는 좋은 베개는 삼각 베개입니다. 써본 적도 본 적도 없다면 처음에는 조금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더 이상 침 웅덩이에서 깨어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문받침대처럼 생긴 이 베개를 좋아하게 되실 겁니다. 2번. 신경질환 확인하기. 신경질환과 관련된 문제가 있거나 관련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면 의사가 침이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특수 경구 복용약이나 패치를 처방할 수도 있습니다. 붙일 수 있는 이 패치에는 스코폴라민이 들어있는데 이는 신경자극이 침샘에 전달되기 전 신경자극의 경로를 바꿔 침을 흘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때로 매우 심한 경우 의사가 침샘 제거 수술을 받을 것을 권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보통 과다침분비의 원인이 심각한 신경질환에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1번. 부비강 청소하기. 침을 흘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코막힘입니다. 코로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입으로 숨을 쉬게 되어 침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비강을 청소하고 막힌 곳을 뚫어주는 것이 매일 밤 젖은 베개 위에서 잠을 자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 방법은 잠들기 전 코를 풀어주는 것처럼 간단할 수도 있어요. 살고 계신 국가의 기후, 건조함, 습도와 같은 다른 요소들로 인해 코가 막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부비강을 뚫어줄 다른 몇 가지 방법도 준비했습니다. 취침 시간 전에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면 코가 뚫리고 밤에 정상적인 호흡이 가능합니다. 효과가 있을 만큼 충분히 김이 가득한지 확인하세요. 에센셜 오일, 특히 유칼립투스 함유 오일은 호흡을 더욱 편안하게 해주고 잠을 더 잘 자도록 도와줍니다. 디퓨저에 오일을 넣으면 방 전체의 향이 흩어집니다. 부비강을 깨끗하게 해주는 일반 의약품을 사용해보세요. 빅스 베이퍼럽과 같은 약품은 막힌 코를 뚫어주고 공기가 더 잘 통하게 해줍니다. 건조한 기후에 살고 있다면 방에 가습기를 설치합니다. 방의 건조도를 점검하는 좋은 방법은 습도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이나 약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비강 감염이 발생하면 즉시 치료하세요. 부비강에 염증이 생기면 콧구멍이 부어올라서 입으로 숨을 쉴 수밖에 없습니다. 예상하시는 것처럼 이로 인해 밤에 침을 흘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비법을 통해 잘 자고 매일 아침 보송보송한 베개에서 깨어나세요. 이 팁 중 어떤 것을 시도해 보실 건가요? 아래 댓글에서 알려주세요.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구독을 클릭해 삶의 밝은 면과 계속 함께 해주세요.